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초에서도 아까 몇 분 오신 것 같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혹시 저 사람이 갑자기 또 여기에 나타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청소년 또 보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제가 중대 아동 청소년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이번 학기에 4과목을 듣고 있는데, 제가 석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 과목이라고 해서 한 과목 더 알아보셔서 4과목을 듣고 있는데, 야, 박사과정 4과목 듣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땀 좀 흘리고 있고요. 제가 원래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8년 전에 청소년 나비운동본부라고 해서 그 봉사단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뒤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공신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정식으로 그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드림 파머스라고 해서 꿈을 이렇게 농사에 비유해서 꿈 농사를 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꿈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 그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은 특강도 많이 다니지만 또 대학생들도 청소년이잖아요. 대학생들도 무슨 드림 아카데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증권 쪽도 한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종목 사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제가 4년 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서 증권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돈 버는 일을 이제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증권 쪽도 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그 국회의원 지난번에 약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일반 사건을 많이 맡는 게 별로 그렇게 인생에 도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과 그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질 사람이 없는데, 변호사는 이게 한쪽이 이기면 저쪽이 불행해지는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지면 더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가진 게 돈 버는 일보다는 이제는 봉사하고 또 청소년 이쪽에 그 좀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자, 이래서 이제 그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이영애 회장님께서 이제 원래 저랑 좀 알지만 요즘 그 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큰 관심사로 부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회장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도 제가 사는 이제 서초구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이제 원장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좀 자주 올렸었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저한테 호소하시는 게 이 법적인 이게 뭐가 좀 잘못되어 있다 해가지고 뭐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12시간 문을 열게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또 8시간이고, 또 더 근무하면 뭔가 초과수당을 줘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그렇다고 돈을 더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좀 있고, 한 보름 전인가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뭐 감사가 나와서 또 뭔가 또 이걸 차라리 그냥 돈을 액수는 크지 않으니까 차라리 환수하면 끝날 일인데 뭐 경찰서 오라가라 하면서 그 조사받는 원장님들이 계시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뭐 고의적으로 무슨 그걸 뭐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고 하면서 그 억울함을 대표적으로 뭐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복지 때문에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그 무상 보육한다고 해서 이제 돈을 많이 어떻게 보면 풀고 있지만, 사실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어도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아니면은 어차피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괜히 나라를 통해서 받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규제라든가, 정부 관리라든가, 또, 이게 이제 어떤 민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나라 돈을 어떻게 한 것처럼 굉장히 큰 어떤 아주 주강을 많이 하시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참 보육하는 데만 힘써도 참 힘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 저도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사건은 지금도 제가 먹고 살 정도는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벌려고 이 사건 저 사건 뭐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은 애당초 안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보육 쪽 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법적인 어떤 뭐 출동한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어떤 입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우리 의장님이 참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 너무나 불합리한 게 아직도 많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법적인 부분은 거의 한 200년 전 법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거치는 부분들도 제가 좀 거들어서 같이 좀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기본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페이지 수는 많지 않지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뭐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뭐 특별감사니 무슨 감사니 해가지고 굉장히 일반 그 현장에 나와서 많이 뒤지고 있어요. 뒤지고 어떻게 보면은 큰 돈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상 여러분들 입장에서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그만 게 뭔가 적발이 됐을 때 연관되는 다른 것까지도 같이 뭐 반환해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까지도 뭐 모아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 납득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게 이제 행정청 내부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그 세 개 기관이 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딱 그 부분을 그 환수 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집행된 부분들까지도 뭐 싸그리 묶어가지고 마치 그 벌을 주듯이 환수한다는 것은 그건 법원에 가면은 그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돈을 안 준다고 하거나, 또는 이 조그만 것 때문에 묶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정당하게 실제로 경비로 들어가는데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전문 용어로 따지게 되면 비례우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딱 그 해당되는 부분만 환수해야지. 실제 여러분 쓴 돈은 그럼 어디서 환수를 받을 겁니까? 그렇죠? 어디서 보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검토해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약간 아직 다른 부분들이 보여요. 뭐냐면 이제 그게 원래 법에는 고의 또는 고의가 있어야지만 환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 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고의로 일어나는 일보다는 뭐 어떤 규정착오라든가 어떤 그 과실적인 게 많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법은 이제 거짓이라든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경우만 환수한다.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그러죠. 요건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필요로 했고, 부정한이라고 하는 뜻은 고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의가. 그렇다 그러면
잘못으로 그 집행된 돈은 환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유아 보육법에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한다는 것을 이제 얼마 전에 개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 집행되거나 교부받은 경우는 반환한다 이런 이제 그런 규정이 들어갔는데 아직 유아교육법에는 그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입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면 그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 없다라고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규정도 이제 얼마 안 되면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보조금을 받아서 감사 나온다 그러면 감사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게 돼 있죠. 국가 돈이나 이런 전제 아래 그렇긴 한데 뭐 고의라든가 과실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구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행정처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규책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규책사유. 규책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은 같은 게 아니라 법적인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뭐 처분의 강도라든가 나중에 보면은 뭐 폐쇄명령 또는 뭐 그런 허가 취소 이런 경우도 규칙사유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명이 갈리죠. 그래서 뭐 뒤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확인서 같은 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꼭 그 내용을 보셔야지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억울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사가 나왔을 때 이제 확인서 같은 것을 많이 진구를 하죠.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무조사도 나와가지고 연락해 조사를 한 다음에 막판에 딱 뭐라 때려가지고 뭐 확인서 써달라. 보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 조사한 다음에 확인서 써달라. 보면은 확인서는 그냥 덜렁 뭐 한 장 또는 두 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얼마를 뭐 어떻게 잘못 집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확인서가 이게 뭐 별게 있느냐 그렇지 뭐 그냥 이거 써주면은 이제 감사 끝내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제 끝내는 의미로 그냥 끝난다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일의 시작인 거죠. 확인서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처분을 할 때 또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사실의 입증이라든가 이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일단 확인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확인서 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아니 당신이 써놓고 왜 이걸 부인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서는 만약에 들이대가지고 당장 이 자리에서 사인하나 그러면 사실 오늘 꼭 사인 안 해도 되거든요. 한번 내용을 보고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을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르고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챙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라는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뭐 어떻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정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고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읽어보고 문구를 여러분들이 고쳐서라도 그러니까 꼭 그날은 이렇게 사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해줘도 충분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억울한 부분들을 충분히 쓰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써야지만 나중에 어떤 그 처분이라든가 법원에 갔을 때 참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 규칙사유 부분은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유치원 폐쇄 같은 경우도 고의나 중과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규칙사유가 잘못되면 자기가 그게 크게 부메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불평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요즘 난리를 쳐서 나를 중대한 범죄자로 만드느냐.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어떤 뭐 유예기간이라든가 행정지도를 좀 이렇게 거쳐서 내가 뭐 고의로 이걸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 좀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좀 달라요.